지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AI의 뜨거운 두뇌를 식히기 위한 말 그대로 열과의 전쟁이죠. 오늘 이 거대한 시장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AI가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이 과열 위기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열을 식히기 위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액침 냉각, 요거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 K 냉각 시장의 강자들도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으로 2026년 투자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AI의 과열 위기입니다. 도대체 AI 혁명이 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GPU가 녹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현실입니다. AI가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그 열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서요, 고성능 AI 서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냉각 시설을 갖춘 곳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5%도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95%는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인프라 교체 수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서버 한 칸, 그러니까 네 칸아가 쓰는 전기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정말 폭발적입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4에서 6kW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에서 50, 앞으로 AI 서버는요, 100kW를 훌쩍 넘어갑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곧 그만큼 열이 엄청나게 난다는 뜻이죠. 옛날 방식으로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트는 걸로는 이제 택도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투자자시라면 이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PUE, 전력 사용 효율성. 그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체 전기 중에서 컴퓨터 돌리는 거 말고 냉각 같은 딴 데에 얼마나 전기를 낭비하는지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1.02 만점이고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전기세, 즉 운영비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성이랑 바로 연결되겠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과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냉각 기술의 3단계 진화입니다. 냉각 기술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발전해 왔어요. 1세대는 아주 간단했죠? 그냥 바람으로 식히는 거. 공냉식이었고요. 2세대는 좀 더 발전해서 파이프에 물을 흘려서 식히는 수냉식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세대, AI 시대를 맞아서 서버를 아예 통째로 액체에 담가버리는 바로 액침 냉각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 일반적 PUE 칸을 한번 보세요. 공냉식은 1.5죠. 전기의 절반 가까이를 냉각에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액침 냉각은 1.05, 거의 낭비가 없는 수준입니다. 효율이 정말 압도적이죠? 또 랭 밀도를 보면 100kW가 넘는 뜨거운 AI 서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액침 냉각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설치할 때 돈이 좀 들긴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 액침 냉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왜 AI 시대의 냉각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죠. 원리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우리가 뜨거운 튀김을 기름에 퐁당 담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버 전체를요, 전기가 안 통하는 특별한 액체에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공기보다 열을 훨씬 더 잘 전달하는 이 액체가 칩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직접 아주 즉각적으로 싹 흡수해버리니까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SK텔레콤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냉각에 쓰는 전기가 무려 9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냉각용 전기세가 0원이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운영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AI 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ESG 경영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공간을 아끼는 효과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테스트해보니 서버실 면적이 70%나 줄었어요. 왜냐면 시끄럽고 거대한 팬이나 에어컨 시설이 싹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공간에 서버를 3배나 더 빽빽하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 센터의 가치, 그리고 수익성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압도적이니까 당연히 시정도 폭발적으로 크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액침 냉각 시장이 매년 평균 24%씩 성장해서요. 10년 뒤에는 거의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바로 K 냉각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구도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정유사들이에요. 아니, 기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특수 액체가요. 아주 고도의 화학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유사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AI 시대의 정유사들이 첨단 소재 기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냉각 생태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특수 액체, 즉 냉각유를 만드는 쪽인데요. 여기선 SK엠무브랑 GS칼텍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둘째는 이 액체를 담는 통과 시스템, 즉 냉각 장비를 만드는 쪽인데 여기선 KN솔이나 SDT 같은 회사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재부터 장비까지 우리 기술로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미래의 데이터 센터가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양재동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예 AI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엄청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최신 액체 냉각 시스템이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데이터 센터는 이런 모습,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6년을 내다보는 투자 전망인데요.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를 분석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발표 하나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죠. 다음 세대 칩인 베라 루비는 45도짜리 미지근한 물로도 식힐 수 있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럼 이제 냉각 시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워요.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진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에어컨 틀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칩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어떻게 하면 직접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쏙 빼내느냐가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냉동기 같은 건 필요 없어지고 대신 냉각수를 정밀하게 보내주는 CDU나 열교환기 같은 훨씬 비싸고 기술력 있는 고부가 가치 장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냉각은 그냥 부가 시설이 아니라 서버의 핵심 부품입니다.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해요. 둘째, SK엠무브나 GS칼텍스 같은 회사는 이제 기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소재 기업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겠죠. 셋째, 우리나라가 지금 액침 냉각 국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표준을 잡는다는 건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냉각, 전력, 건설 회사들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회사들 사이의 시너지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올 겁니다. AI가 우리의 미래를 계산하는 동안 그 뜨거운 두뇌를 식혀주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장,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쿨한 전쟁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